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책을 읽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해도 인생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됐던 건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 분이 짐 코익이라는 분의 이제 이분의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이 왜 책을 읽어도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에 좀 비추어서 왜 제가 과거에 책을 읽었을 때 뭔가 변화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제 인생이 좀 달라지고 변화들이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분을 좀 처음 보는 그런 분이었는데 뭔가 독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좀 많은 분이신 것 같았어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이 책을 읽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책을 똑같이 따라서 읽는데, 나도 분명히 책을 읽는데 나는 돈 벌고 성공하는 거랑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교육 컨텐츠를 찾아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책을 찾으시나요? 과거에 저는 학원 운영을 할 때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학원 업종에 관련된 구입했던 책은요,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데 저는 당시에 마케팅이 뭔지 전혀 거기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대한 마케팅을 다룬 책을 구입을 했고, 그 책이 이제 올 컬러였거든요. 올 컬러로 돼서 다른 학원들의 마케팅 사례가 들어있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옛날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CD까지 들어있는 이제 그런 책이었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뭔지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책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접근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문법을 저는 사실 그렇게 문법을 막 깊게 배웠던 세대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수능으로 바뀌었던 두 번째 세대였고 저희 때는 사실 문법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교육과정 여러 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뭐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되게 중요하고, 사실 문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독해도 쉬워요. 그러니까 장문을 잘하는 사람한테 독해는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문법을 쉽게 이해할까를 제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찾았던 거는 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좀 전문적인 책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왜냐면 대학원을 제가 졸업했다고는 하지만 대학원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언어를 습득하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배우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한 연구 사례 같은 걸 배우는 거지, 구체적으로 애들이 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하면서 실제로 저한테 이런 게 필요해서 제가 이런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에 대한 거였거든요. 학원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전까지는 뭔가 사람하고 제가 폭넓게 관계를 맺어볼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단 아이들이 많아졌고 학부모님들도 많아졌고 사람하고 소통하고 뭔가 관계 맺는 게 되게 어렵구나.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대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자기계발서라든지 이제 그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든지 행복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책을 이전에도 읽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한테 그게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시점에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좀 그런 책들이 깊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기반으로 책을 찾은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책에 답이 있지 않을까? 나보다 먼저 어떤 누군가도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문제를 기반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짐 코익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책을 읽고 뭔가 자기의 삶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하신대요. 첫 번째는 내 문제가 뭐지? 첫 번째는 what's the problem?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지? 저 같은 경우도 학원 운영하면서 마케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쉽게 설명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진단이 되니까 거기에 적합한 책을 찾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How can I use it?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책에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 좀 답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책에서 얻은 내 지식을 이용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용해야 되는 지식은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 문제가 진단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이걸 이용하고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마케팅 얘기했고 문법 얘기했고 또 관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익혔을 때는 이게 단순히 저한테 지식이에요. 반쪽짜리 지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제 머리에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이게 지식인데 이게 쓸모있고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으로 전환이 되려면 이걸 제가 행동으로 옮겨서 제 몸에 익혀야 되잖아요. 마케팅 지식을 배웠으면 뭔가 블로그를 쓴다거나 시즈널 마케팅을 한다거나 뭔가 학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신규 원생을 유입할 수 있게 이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제가 실제로 제 어떤 행동으로 옮겨서 그로 인한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사실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근데 이런 우리가 결과를 뭔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마케팅 했으면은 신규 원생 들어오길 바랄 거고 문법 가르쳤으면 학생이 뭔가 빨리 이해해서 점수가 올라가길 원할 거고 관계에 대한 내가 개선을 원했으면 이전에 뭔가 내가 되게 어려웠던 고객들과 소통이 좀 편해진다거나 아니면 고객들과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속성 이런 것들을 제가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실은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구나.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여기를 떠나고 싶었으면 사실 화를 낼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조용히 사실은 그만두면 돼요. 어차피 소비자고 소비자는 어차피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본인의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구나. 처음에는 뭔가 고객들이 그런 이제 불만 사항이 들어오거나 되게 사실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해주는 고객들은 사실은 되게 고마운 고객이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픽스할 수 있게 나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객들이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 클레임을 기반으로 다음에 더 우리가 시스템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더러더러 고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겪은 불만을 여기에서 해결하고 싶어 했고 이 불만이 해결되면 사실 그 후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학원에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건 오히려 내가 뭔가 우리의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스템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뭔가 내가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그거를 결과값으로 전환하려면 사실 이거거든요. Why must I use it? 내가 그걸 왜 이용해야 되지? 내가 배운 이 마케팅 기법을 왜 계속해서 이용해야 되지? 내가 배운 이 문법 지식을 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똑같이 한 번 설명한다고 제가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는 사실 또 추가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한 번 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구나. 그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를 추가적으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다음 과제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거든요. 한 번 설명해서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저는 반복 설명을 계속 했어요.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반복해서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익힐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차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니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어떤 그 문법 강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학원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면 예습할 수 있고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고 본인이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편안하게 다시 들을 수 있게.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저희 학원 아이들은 사실은 문법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보면은 이 문법을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몸에 익히도록 시켰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어떤 이런 지식을 익혔고 그 지식의 결과로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만으로 여기에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일어나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다른 방법을 더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어떤 저만의 최적의 시스템 솔루션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뭔가 한 번 행동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딱 떨어지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 추가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전체를 좀 내가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단계가 사실 다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세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내 문제가 뭐지? 두 번째는 이거 내가 어떻게 책에서 뭔가 내가 배웠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내가 왜 계속 해야 되지? 뭔가 한번 내가 해봤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예를 들어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이 학원 마케팅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블로그를 써보니까 생각보다 고객 유입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블로그를 결과값도 없는데 언제까지 써야 되지? 이걸 내가 왜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사실은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거든 간에 그거를 내가 한 번, 두 번 했다고 한 번, 두 번 만에 뭔가 매출로 연결된다거나 한 번, 두 번 만에 뭔가 그게 막 어떤 고객 유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럼 그거를 꾸준하게 사실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반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 그 블로그 마케팅 수업을 들었던 분 중에서 이제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시작하신 게 네이버 이제 영수증 리뷰 같은 거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시고, 그나마 처음으로 해서 이제 그 네이버 플랜스에 검색하면 순위가 있잖아요. 지영의 순위가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이분께서 그 블로그 환자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블로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성 글을 제시해서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사례를 블로그를 게시해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까지 사실은 깊게 필요를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분들 연령이 좀 이렇게 많으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보통 블로그 검색을 안 한다고 그분은 생각하셨어요. 근데 블로그 검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검색량이라는 걸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땡땡동, 땡땡동, 치과, 땡땡동, 뭐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검색을 한다는 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블로그가 없으니까 없어서 검색을 못해서 못 왔던 것 뿐이지, 그럼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블로그에 뭔가 친절하게 여기 병원에 대한 정보가 잘 담겨있는 사람들의 병원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게 없어서 사실은 고객 유입이 없었던 건데 우리 동네는 검색을 안 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량을 보여드렸어요. 이러이러한 키워드는 실제로 검색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이 키워드를 우리가 노출되게 블로그 작성을 했을 때 고객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이분이 8월 말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셨거든요. 8월 말에 블로그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9월 말까지 17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17개 글을 쓰셨는데 이 꼴랑 17개밖에 안 되는 글 중에서 실제로 고객이 인바운드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17개를 들어와서 이제 그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기본 단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잡아볼게요. 이 정도 매출이라고 해도 이 글 하나의 가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글 하나당. 그래서 글 하나의 가치가 사실은 그때 17개의 글을 쌓을 때까지는 이 원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과연 이게 되는 게 맞아? 정말 이거 내가 쓴다고 이걸로 환자들이 올까? 라는 분명히 의구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16개에서 글 발행을 멈추셨으면 어쩌면 그 환자분이 찾는 키워드랑 연결이 안 돼서 이 병원에 유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2달 가까이를 꾸준하게 글을 쌓으셨더니 그 결과 이제 이런 정도 어떤 환자의 유입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건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글을 좀 내가 써서 노출이 됐다고 이제 그만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 이게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내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글을 쌓아야지 이게 최신 순위에서 안 떨어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계속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본인이 강력한 그 이유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글이 잘 안 올라올 때마다 제가 연락해서 요즘엔 글이 잘 안 올라오는데 바쁘신가 봐요 라고 중간중간 푸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일단 책을 읽기까지 먼저 자기가 문제 진단을 올바로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읽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을 보통 사람들은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살이 쪘어요. 살이 찐 거는 살이 찐 거 전에 사실 이분이 건강이 무너진 게 사실은 진짜 문제거든요. 살이라는 건 괜히 찌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체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뭔가 지금 이분이 순환이 잘 안 되고 몸에 뭔가 나쁜 것들이 쌓였을 때 한마디로 먹었는데 그걸 잘 내보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나쁜 어떤 독성 같은 거로 쌓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살만 찌는 게 아니라 뭐 얼굴에 뭐가 많이 난다거나 뭔가 내가 살은 쪘는데 체력이 되게 컨디션이 되게 좋지 않다거나 뭔가 살이 찌면서 같이 따라오는 그 작용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하는 선택이 뭔가 굶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근데 이게 진짜 문제는 이분이 건강이 무너지면 사실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진단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려운 게 이제 어떻게인데요. 사실 어떻게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의 책을 읽었어. 뭐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험과 뭔가 누군가가 써놓은 그런 지식에서 나랑 연결되는 그 포인트를 찾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흔한 게 세일즈 책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심리를 묘사했다거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대하라. 근데 마음가짐으로 대하라는 걸 글로 읽었다고 내가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게 이 마음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이 마인드에 대한 거를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 이거 사실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세일즈를 보통 멘트를 배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 세일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에서 어떤 멘트를 배웠어요. 고객이 비싸다라고 할 땐 이렇게 해보세요의 멘트를 아무 이 문맥도 없이 갑자기 제가 그 멘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오히려 싸해지고 상황이 오히려 굉장히 이상해져요. 분명히 그 멘트가 나오기 전까지 앞에 어떤 문맥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 말이 나오기는 이유가 있고 사실 비싸다라는 건 진짜 비싸다가 그 비싸다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물건의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싸다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그냥 거절의 핑계예요. 지금 내가 이거 구입하고 싶지 않아. 근데 구입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를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사실은 세일즈맨한테 드러내지 않은 진짜 두려움, 진짜 걱정이 있는데 이걸 꺼내서 잘 소통을 못한 거예요. 당신의 진짜 고민이 뭐예요?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 이거 당신은 그러면 구매할 의사가 있냐고. 만약에 이게 정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도 물어봐야죠. 이 사람이 정말 진짜로 그동안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아까 살이라고 하면 당신이 그동안 이 살을 계속 이 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당신은 이 살을 뺄 의사가 있냐 아니면 저희 학원에 아이들이 왔을 때는 정말 너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냐 이 사람한테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사실은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진짜 걱정을 말하지 않고 뭔가 그렇게 내가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인 핑계를 대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멘트를 배우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는데 멘트를 배워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이제 왜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냐. 사실 뭔가를 우리가 꾸준하게 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이제 저희 독서 코칭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분이 원래는 병원에서 근무했고 이제 사무 같은 거 보시는 뭐 피부과 약간 진료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케어 같은 것도 하시면서 이제 상담도 하시고 약간 사무 보시는 그런 직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생에
나는 좀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내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 분이었어요. 변화를 원하는 분인데 사실 여러분 40 넘은 사람이 인생을 바꾼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안 되죠. 그래서 2년 정도 넘게 저희 독서 코칭 수업에 들어왔어요. 2년 넘게 저희 독서 코칭 수업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멘토님 교육 컨텐츠도 같이 듣고 꾸준하게 저희 이 교육 어떤 커뮤니티 계열 안에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인 마인드를 바꾸신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정말 인생을 내가 되게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소극적이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내가 월급 받는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하고 접촉하고 많은 거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고난과 역경 속에 나를 스스로 내던져서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이제 경험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으로 깨달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교육을 들으면서 본인이 중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되지 않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택하신 직업이 세일즈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보험 영업을 해요. 보험 영업을 하는데 보험 영업이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이게 세일즈라는 업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보험 영업을요, 심지어 그 콜드콜 아시죠?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해서 고객들 뭔가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근데 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희 멘토님에게 배운 이제 그런 콜드콜 스타일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이제 신규 고객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 콜드콜로 어떤 고객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이제 600만 원의 커미션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티켓 판매를 한 거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 판매원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작용했거든요. 운이 많이 작용했는데 그 운을 다 제치고 가장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분이 그 어려운 콜드콜을 이걸 내가 왜 계속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해서 본인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의 모든 운으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계속 할 수 있었나 보면은 저희 멘토님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동기부여. 자, 여러분 동기부여 영상을 봤어요? 동기부여 영상 본다고 여러분 인생이 변하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흔한 예로 뭔가 사람들하고 모여서 막 같이 뜨거운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면요. 막 그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이 감정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날 집에 왔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마치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갔을 때 막 술 먹으면 우리 막 그 용기가 샘솟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내가 정말 세상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젯밤에 그 뜨거웠던 열정과 어젯밤에 그 충만했던 그 감정이 가슴에 살아있냐고요. 동기부여라는 건 그래서 참 쓸데기 없다. 저도 동기부여 영상, 동기부여 뭐 책 이런 거를 굉장히 사실은 좋아하는 중독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동기부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작은 행동으로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동기부여 자체로는 인생이 전혀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막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내 말로 그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행동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뭔가 마음속에서 정말 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는 안 되고 저희 대표님이 그래서 저희 멘토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푸시. 동기부여보다 확실한 게 푸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수강생 분이 보험을 콜드콜로 하시는 이 분이 그 매출로 연결될 때까지 제가 그때 이제 미션을 드렸어요. 미션을 드린 게 매일 콜을 그때 이제 100콜 정도 하루에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콜 정도 콜드콜을 하시고 했다는 거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시라고. 왜냐면 혼자 이 마찰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하루에도 많이 오는 그 뭐 TM 영업 있잖아요. 그런 전화를 내가 고객들을 찾아가는데 그거를 막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해서 거절을 받으면서 이거를 내가 지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강제 장치를 마련했고 그렇게 사실은 푸시 안에서 이루어져서 사실은 그런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보다 저는 진짜 확실한 게 동기부여가 아니라 나를 푸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냐는 거죠.
이 서로가 푸시해줄 수 있는 뭔가 그 강제적인 장치가 돼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그 듣기 좋은 말로, 따뜻한 그 위로의 말로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막 자극 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강력한 장치, 강력한 환경 안에 여러분을 던져놔야, 그래야 사실은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저희 멘토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까 제가 10년차 학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참 인생을 고만고만하게 살았어요. 저는 제 평생 목표가 70까지 학원을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오래오래 해야 되니까 이제 같은 건물에 아래층에 상가를 샀죠. 왜? 월세 내는 것보다 은행 이자 내는 게 싸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을 제가 상가를 구입해서 나는 평생 학원에 뼈를 묻을 거야, 이 생각으로 평생 학원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그 업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던 믿음이 깨져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학원 밖으로 나와서 작년 8월 말에 학원을 그만두게 됐는데, 학원밖에 모르던, 영어 교육업밖에 모르던 제가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작가가 되었죠.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가 되었는데, 이 작가가 되었던 과정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저는 책을 되게 오랫동안 쓰고 싶었거든요. 30한 초반부터 계속해서 그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던 건 이 강력한 환경 안에 저를 던져서 뭔가 이제 그런 해야 되는 것들, 뭔가 약속, 뭐 이런 것들 강제 장치가 만들어져서 푸시 시스템, 저를 푸시해주는 그 시스템 안에 제가 올라탔고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책을 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셨던 건 저희 멘토님이에요. 저희 멘토님께서 당신은 글을 잘 쓰고 글 쓰기에 가능성이 있다, 책을 써라 라고 해서 책 쓰는 게 사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다만 만약에 알고 시작했으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저희 멘토님께서 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믿음으로 따라서 책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실 제가 계속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던 그런 푸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환경 안에 놓이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지속해서 이런 변화와 성장, 이런 거를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 안에 내가 그런 문화, 그런 어떤 문화 안에 내가 있어야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리더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래요. 어떤 제한된 믿음이냐면, 저는 오랫동안 책을 쓰고 싶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저에 대한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책은 아무나 쓰는 건가? 나는 쓰고 싶긴 한데 책을 쓰지는 못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속으로 갖고 있던 제한된 믿음을 저희 멘토님께서 이거를 사실은 변화시켜 주신 거죠. 변화. 그래서 이 한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저는 학원장,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던 학원장에서 작가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학원을 나와서 여러 가지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독서 코칭을 저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케팅 관련돼서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변화를 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뭔가 교육을 듣고 책을 들었을 때 내가 뭐 해야 되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제가 뭐 해야 되지를 찾을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사실은 저희 멘토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사실 인간들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혼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긴 사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지금 말로 써서 제가 간단한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사춘기 아이들하고 마찰과 갈등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찰과 갈등이라는 건 사실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고요, 결과인 거예요. 사실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아이들하고 내가 소통을 잘 하지 못했거나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실은 결과로 드러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드러나는 결과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결과가 일어난 데는 결과를
일으킨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 그 문제가 일어나도록 한 어떤 것의 속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이 병이 뭔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이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예를 들어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없다는 건 역시 드러나는 결과값일 뿐이에요.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건 결과일 뿐이고, 사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실제로 내 실력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사이에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이거에서 돈 벌었다더라 그러면은 나도 이거 갑자기 들어가면 이 산업에 내가 뛰어들면 돈 벌 수 있나? 이런 착각을 하는데,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이라고 해도, 내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내가 따라 들어간다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어떤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안 돼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결과값만을 자꾸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선택이 뭐예요? 자꾸 직업을 바꿔요. 뭐 지금은 보험 팔이를 하다가 뭐 다음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 팔이를 하다가 다음번에는 무슨 뭐 그림 팔이를 하다가, 그러니까 업종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판매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고객하고 내가 소통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고객이 진짜 걱정이 뭔지 그 문제를 끌어내서 그 두려움을 내가 깨부셔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자꾸 내 상품의 문제인가? 자꾸 회사의 문제인가? 엉뚱한 데서 내가 답을 찾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진단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 진단했어요. 그러면 뭐 책이든 교육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걸 끌어와야 되잖아. 어떻게 내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뭘 지금 해야 될지. 근데 이게 사실은 역시 또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저의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저희 멘토님께서 세일즈 기술이 부족하다 당신은. 왜냐면 학원 하던 동안에 어차피 계속 인바운드였거든요. 소개 아니면 블로그.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저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소개를 받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는 영업 방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뭔가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당신 세일즈 기술이 부족하면 당신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 능력을 판매 없이는 도울 수가 없다. 판매 없이는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기술, 세일즈, 클로징하는 기술이겠구나를 깨달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현장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결과를 얻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자판기에다가 내가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뚝딱 나오잖아요. 마치 돈 버는 일하고 성공하는 일을 자판기에 내가 동전 넣고 음료 뽑아 먹듯이 빨리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참 저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케팅 멘트예요. 누구나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을 꿈을 이루세요는 다 정말 여러분 개소리고 다 마케팅 멘트예요. 돈 벌어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첫 번째 1,000만 원까지 진짜 그렇게 당신이 새로운 업종에 들어가서 갑자기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갑자기 1,000만 원 벌었냐고. 물론 업종에 따라서 진짜 운이 따르면 처음에 한 번 정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그 함께하는 분들 중에도 물론 어떤 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편타당하게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 이분들은요 진짜 특별하게 사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엄청난 운이 있었고,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사실은 그 돈을 벌었던 거지, 그 사람도 실력으로 그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운으로 번 돈은요 결국 언젠가 떨어져요. 이 운이라는 게 계속 내 옆에 있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월천이란 돈을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제 주변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은 1,000만 원을 쉽게 벌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여기까지 갈기까지 최소 뭐 7년에서 10년 정말 다 나를 갈아 넣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1,000만 원을 쉽게 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기꾼들밖에 없어요. 사기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 넣고 돈 먹기처럼 어떤 화장품 회사 마케팅이에요. 1억 넣으면 뭐 처음에 한 뭐 1,000 얼마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1억 넣으면 너 월 1,000 벌었는데, 여러분 1억을 넣어서 월 1,000을 버는 게
1억만 넣는다고 따박따박 나한테 꽂아주는 게 아니라 매출을 얼마를 일으켜야 월 1000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를 내려면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생에서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어봤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가 돈을 못 번 데는 사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그동안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못 벌었을 거야. 그럼 그거 채워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인내심이 없어요. 너무 인내심이 없고 요즘에 막 유튜브 막 이런 막 교육파리 강의파리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극적인 멘트를 쳐야 자기 강의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멘트로 후킹을 하는데 다 그냥 여러분 마케팅 멘트예요. 후킹. 그 들어가서 보면은 누군가는 정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갑자기 첫 번째 교육 딱 들어와가지고 딱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되게 많은 그 사람들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경험이 있고 그 사람들만의 다양한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고 하나하나 다지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마침 그거랑 만나서 거기에서 딱 그런 포텐이 터진 거지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첫 번째 막 어떤 교육이고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첫 번째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교육에 제가 5천만 원을 넘게 썼거든요. 교육비 5천만 원을 넘게 썼고 지금도 저는 올 하반기에 지금 한 7천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육을 쓰면서 깨달은 게 단 하나의 교육으로 인생이 바뀌는 건 없어요. 왜냐면 그 교육 자체가 내 삶의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멘토님 같은 분. 근데 멘토님의 방향성을 바꿔줘도 사람이 살아오던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지가 하고 살던 꼬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제 나름에서 어떤 여기까지 제가 올라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 이전에 내가 했던 어떤 뭔가 그런 경험을 기준으로 자꾸 제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의 시나리오를 새로 써야 되거든요. 시나리오를 새로 쓴다는 건 예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든지 예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막 그런 통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그게 사실 한 번쯤은 그걸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왔어.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경험한 그 누군가의 어떤 그 나의 멘토, 내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멘토를 찾아서 그 사람이 이끄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저희 멘토님의 이끌어주는 방향대로 지금 멘토님께서 이제 피드백 해주시는 대로 멘토님의 코칭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인생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삶을 저는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이 얘기 하는 것도 참 식상하긴 하거든요. 누구와 내가 함께 하는지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방향성, 그런 확신이 없다면 계속 찾으세요. 누군가를 내가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내 원하는 삶을 찾고 이 삶의 방향대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여러 가지 마찰 저항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갈등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운 결정하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푸시해주는 그 단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절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이 살아라고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정말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삶을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인간으로 우리 다 쓸모가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쓸모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찾아라. 그러니까 책과 교육 컨텐츠 한두 개로는 인생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 만에 바꾼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분들인데 한두 번 만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스스로에게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그 한 명의 멘토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뭐 동기부여 영상, 자기계발 콘텐츠를 봐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